안녕하세요. 저는 나무아숲 대표 이성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왜 창업을 하려고 그러지? 나는 왜 이 일을 하려 하는가에 대한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창업 아이템이 그게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걸 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도메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가지고 인공지능이든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든 얼마든지 더 나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가기 위한 그런 도구들은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10년간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10년간 모은 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리라고 하는 그런 예측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신념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건전하게 나를, 기능하는 나를 믿고 인정해주는 한 인간, 한 개체로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여러 다양한 보석들을 좀 꺼내서 쓰면서 내가 나를 믿고 인정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한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년 동안 이 데이터를 모으면서도 끊임없이 무언가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인공지능을 만난 것 뿐이죠.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거는 아이 그림하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서 현황을 또 아이의 정서 현황을 미리미리 점검해보는 스크리닝용 앱 서비스예요. 마음 건강을 미리 챙기는 거죠. 앞으로는 자기 개발과 자율성이 훨씬 더 강조되는 시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주도하는 그런 목적이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주도하는 능력이 확실히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5, 6, 7세 대상으로 하는 정서 현황 스크리닝 서비스이고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모든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서비스는 아동 그림 분석을 AI 기술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이 되던 것들이 이제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이게 객체 인식 기술이에요. 근데 사실 아이들의 그림이 굉장히 비정형이기 때문에 비정형성이 강한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을까?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도를 해보고 나니 사실 이렇게 객체 인식률이 9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었겠지요. 지금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아이들의 정서 현황을 분류하는 군분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뭐 색상 분석, 객체 분석, 그리고 이런 형태 분석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죠. 이미 영상인식 기술은 일반화되어 있고요. 영상인식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기술들도 이미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빅데이터와 AI 기술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인공지능 기술은 그냥 툴일 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여러분들은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어떤 것에 활용하실 건가요?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서비스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가 과연 인공지능 기술 옷을 입었을 때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어느 영역에 쓰여질 것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더 나아가서 5살의 어떤 아이들이 7살까지 어떤 행동을 지속하면 예를 들어 이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이 아이의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VR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이 한 인간의 성장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재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여건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검증, 그리고 지식재산, 논문, 뭐 이런 것들, 이거는 기본 요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원재료를 다른 사람들이
귀하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인검증, 그리고 이에 대한 지식재산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전체 사업에 대한 메커니즘을 인식을 할 수 있고, 이 메커니즘을 자기가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내 제품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어떤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가 완성이 되면 반드시 이것은 마케팅을 통해서 살아 숨쉬는 서비스 제품으로 밖에 나가서 기능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정책과 사회 흐름, 그리고 사회 환경과 기술의 흐름을 반드시 읽어낼 줄 아셔야 합니다. 지금 기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여러 가지 통로로 확인해 보시고,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맞춰졌다 하면 이제부터는 대표자가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그 이면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고와 여러분들의 신념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서비스, 또 이용하고 파급되려고 하는 모든 상품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대표 상품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 또는 홍보 이런 것들도 내가 제품이 돼서, 내가 상품이 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과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 사회에 유익한 제품군이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선한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일에 조금 더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개발이 중요한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술 개발은 저희 회사에도 기술 개발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는 아웃소싱으로 저희 파트너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을 세우고 도메인을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획과 구조를 짜고, 그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이거를 프로그래밍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기술을 구현하는 그 일을 해주시는 거죠. 말하자면 코어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에트리하고 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이전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하나는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술은 얼마든지 외부로부터 우리보다 더 나은, 더 잘하시는 분들 또는 잘하는 기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도메인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그 도메인을 기술을 입혀서 새로운 형태로 무언가 해보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을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안에 기술자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술을 구현하고 이걸 실현시킬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고민거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 제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는 100% 저희 내부로부터 시작합니다. 내부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것들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저희는 엑셀 파일로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간과 또 그 서비스의 다양성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인공지능 기술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레퍼런스를 이미 확보를 해놓고 하나씩 컨택하는 방법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연구원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고, 저는 가서 매달렸어요. 저희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서비스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매달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필요한 기술이라면 얼마든지 저는 먼저 제 안의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외부에서의 자원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막무가내 창업이었습니다. 이거는 여성 창업자들에게 특히나 주요한 덕목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창업이 훨씬 더 저희 때보다는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도와주는 기관들도 많고 그 자원이 외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맨파워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맨파워가 외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정작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는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부에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실제로 우리 아이템을 시장에 파급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구심점은 대표입니다. 대표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 당연히 외부로부터 그 대표가 작을 때는, 그러니까 작은 기업일 때는 대표가 곧 그 회사이고 그 대표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파워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무엇을, 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개념이 확고하게 서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춤춰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창업 초기에는 사실 내 아이템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부 과제가 선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이유도 모르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질 때마다 떨어진 사업 제안서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 왜 떨어졌는지를 알게 되고 내 아이템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한 정리 또는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창업 초기에는 내 아이템에 대한 정리와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과제 신청부터 먼저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아이템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때 그때는 다른 데에 외부에 눈을 돌려서 전시회도 가고 또 다른 데 또 마케팅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외부에 또 팔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여러분들 제품이나 서비스가 B2G 시장인지 B2B 시장인지 B2C 시장인지 이것도 처음부터 타겟팅을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인공지능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면 사업이 성공할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어떤 툴인 것이지 사실은 이게 제품하고 서비스가 곧바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한 축으로 그건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이외에 다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내가 제품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플랫폼을 갖는다든지 또 그 사회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게 어떤 것이 될 건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메인과 기술 두 개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